중국이 그러니까 마음 먹었는데 못하는 거는 저는 축구만 있는 것 같아요. 웬만한 거는 마음 먹으면 다 하잖아요. 참 이해 안 가는 일이죠. 어떻게 이렇게 안 될까요? 중국이 요즘 마음 먹으면 굉장히 좀 무섭잖아요. 인구도 많고 돈도 많이 집중되다 보니까 약간 뭐 패권 국가처럼 뭐 확 몰아치고 막 휘두르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사회 전 분야에 있어서 어쨌든 좀 그냥 무섭다 뭐 이런 느낌도 들 때가 있는데, 근데 유도가 안 되는 게 있어요. 축구. 축구는 정말 안 돼요. 안 하려고 해서 뭐 못하는 거야 어쩔 수 없겠지만, 중국이 하려고 마음 먹었는데도 이 정도로 안 되는 게 또 있을까 싶을 정도로 축구는 정말 안 됩니다. 이번에 대표팀 또 그랬죠. 중국 스포츠 미디어죠. 신화스포츠에서 이번에 중국 그 축구 대표팀 관련해서 올린 헤드라인 기사 제목만 제가 쭉 뽑아서 말씀드릴게요. 자, 카타르 월드컵 본선 진출 좌절, 체면 상실. 미안하단 말은 아무 소용이 없다. 누군가 책임을 져야 한다. 중국 남자 축구는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중국 축구가 계속 지속되기를 바라는가? 모든 걸 다시 시작해야 된다. 굉장히 세게 지금 미디어들이 제목을 뽑고 있는 거죠. 내용은 더 심한 게 많아요. 중국 팬들의 어떤 반응도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 장면을 굉장히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번 결과에 분노해서 중국 팬이 그 경기 지켜보던 TV를 꺼내가지고 막 다 부셔버리고 막 발로 밟고 막 난리가 났던 이런 장면도 있었고, 또 지금 뭐 중국으로 돌아오지 마라 뭐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베트남 원정이었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14억의 인구 중에 11명을 뽑는 게 이렇게 어렵냐. 축구 경기한 지 11명이 하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인구가 이 정도로 많으면 그거 안 돼? 축구가? 이런 거고. 또 차라리 대표팀을 해산해라. 이런 격양된 어떤 중국 팬들의 반응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반응이 폭발하고 미디어들도 엄청나게 비판 기사를 쏟아냈던 건 베트남과의 경기 패배죠. 하노이에서 열렸던 원정이었는데 중국이 1대3으로 졌습니다. 그것도 겨우 막판에 한 골 넣어가지고 0패를 면한 건데, 이건 충격적이죠. 일단 중국이 베트남에게 축구 대표팀이 진 거는 역사상 처음입니다. 1956년에 두 팀이 처음으로 맞대결을 했었거든요. 이번에 처음으로 무너진 거죠, 중국이. 그러니까 중국이 이제 베트남에게도 무너진다고 난리가 난 겁니다. 베트남하고는 완전히 이제 희비가 나눠진 거죠. 박항서 감독 역시 박항서 감독이 이끄는 베트남 같은 경우는 이게 월드컵 최종 예선 자체에 올라온 게 사상 최초거든요. 그리고 그동안 사실 이제 승리가 없다가 이번에 중국 잡으면서 또 처음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역사상 최초로 월드컵 최종 예선 승리를 거머쥔 거죠. 이러니까 그 경기 끝나고 베트남 총리인가요? 너 와가지고 그냥 이렇게 뭐라 그러죠? 이렇게 잘했다고 경력금, 금일봉 이런 거 하사하는 영상들 막 소개돼가지고 또 화제가 되기도 했었는데, 반대로 뭐 중국은 역사상 첫 패배인데다가 베트남에게, 그리고 베트남이 이번 최종 예선 때 어쨌든 7연패를 당하고 있었거든요. 꼴찌였단 말이죠. 여기서 무기력하게 또 져버리니까 이건 완전 좌절이죠. 그런데 결과적으로도 플레이오프건 뭐건 간에 아예 모든 게 끝나버렸습니다. 중국은 이번 카타르 월드컵은. 그러니까 난리가 난 겁니다. 아니 탈락한 것도 열받아 죽을 것 같은데 베트남에게 진다고? 그것도 이렇게 무기력하게? 근데 이번 베트남 경기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중국이. 이번 최종 예선을 전체로 따져보면 와 진짜 참혹합니다. 8번을 이번 베트남 경기까지 싸웠는데 승리는 단 한 번 있었어요. 1승 2무 5패. 6개 국가 중에 5위입니다. 베트남인 저거 하나 아래인데 이것도 언제든지 나중에 바뀔지 몰라요. 2경기 남았습니다. 근데 중국 팬들은 이런 거죠. 야, 우리 해볼 거 다 한 거 아니야?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뭐 감독도 교체했죠.
리트에 막 자르면서까지도 했던 거 아니에요, 감독을? 그런데다가 이번에 뭐 귀하 선수들도 계속 최근에 근래 썼잖아요. 이번에도 브라질 대표팀의 그 공격 쪽에 뭐 알로이시오라든지 그다음에 알란 이런 선수들이 있었고 또 지난번에 엘케손도 있었죠. 이번에는 또 그 잉글랜드에서 태어났는데 중국계죠. 그래서 잉글랜드 연령별 대표를 했던 수비수가 있어요. 브라우닝이라고. 이 브라우닝까지 데려오면서 어쨌든 쓸 수 있는 카드를 다 썼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라는 거죠. 중국 팬들이 이게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거냐. 감독도 바꿔봐. 선수도 뭐 교체해봐. 외국인 선수들도 귀화시켜서 넣어봐. 뭐 어떻게 하면 되냐 이런 거죠. 그리고 돈을 투자를 안 한 것도 아니고. 중국이 월드컵 본선에 올라온 건 딱 한 번 있었습니다. 그동안 과거에. 그게 바로 우리나라에서 열렸던 2002년 월드컵이죠. 그때 제가 이제 현장에 있었으니까 첫 경기 상대가 이제 코스타리카였는데 그때 중국 팬들이 이렇게 입고 다녔던 옷이 뭐였냐면 1승이었어요. 1승. 우리가 월드컵 본선 처음으로 올라왔는데 1승이 우리의 목표다. 일단. 그런데 그 첫 경기가 1승의 재물로 생각했겠죠, 중국은. 근데 0대2로 져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경기를 제주도에서 열립니다. 그래서 제가 제주도를 갔었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 경기를 봤었는데 현장 직관으로. 그때 상대가 브라질이었어요. 1승의 상대로 여겼던 코스타리카에게 골도 못 넣고 0대2로 졌기 때문에 그 브라질하고의 경기를 위해서 제주에 정말 많은 중국 팬들이 왔었는데 그때 옷을 다 빨간색에 입고 여기 앞에다 뭐라 썼냐면 한 골이었어요. 그러니까 1승이 아니다. 한 골이다. 우리의 목표는. 이렇게 했는데 뭐 결과는 다들 아시겠지만 0대4로 무참하게 브라질이 무너지죠. 근데 그때 브라질은 너무 세긴 했죠. 카를로스가 아마 그때 약간 굴절이었나? 프리킥 하나 들어가고 뭐 히바우드, 호나우두 이런 선수들이 막 꼴르면서 대파를 했었죠. 브라질에게도 무너지고 마지막 조별리그 마지막 상대가 이제 터키였는데 터키에게도 0대3으로 또 집니다. 그러니까 한 골도 못 넣고 3전 전패를 당했었죠. 그리고 사실 20년을 벼른 거예요. 벼러가지고 뭐 중국 슈퍼리그에도 돈 많이 쓰고 대표팀에도 막 귀화도 해보고 다 해봤는데 안 되는 겁니다. 네. 자, 이거 진짜 이러면은 분노, 무기력, 모든 감정들이 다 쏟아질 수밖에 없죠. 격앙, 왜 그러냐는 거, 왜? 오늘 그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왜 이러냐는 거예요. 중국 축구는 왜 이러냐. 초반에도 좀 말씀드렸지만 중국이, 그러니까, 마음 먹었는데 못하는 거는 저는 축구만 있는 것 같아요. 웬만한 거는 마음 먹으면 다 하잖아요. 야구야. 그들이 마음을 먹지 않으니까 그런 거고, 개인 종목들 잘하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육상, 뭐 수영 이런 것들은 뭐 세계적인 어떤 레벨하고도 할 수 있고, 뭐 탁구야 뭐 원래 그들이 하는 거니까. 그런 식으로 뭔가 개인 종목들이나 아니면 뭔가 마음 먹으면 잘하는데 유독 진짜 돈도 많이 쓰고 인적 자원도 많이 투입하는데 축구는 안 되더라 이런 거죠. 그래서 누군가는 그런 얘기는 해요. 중국이 대체적으로 개인 종목들은 잘하는데 단체로 뭔가 모여야 되는 것은 안 되더라. 단체 종목은. 대체로 그런 경향성들이 있더라고요. 그걸 여러 가지로 분석을 합니다. 자녀를 한 명만 낳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뭔가 모여서 뭘 하는 거에 대해서 약하다 이런 얘기도 있고 그런 것들은 몇 가지 체계나 어떤 질서 이 안에서 움직여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아직까지 좀 덜 갖춰져 있는 것이 아니냐. 팀워크와 관련한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도 있는데 자, 그러면 제가 그 예전에 중국을 갔을 때 그 예를 들면 뭐 저는 이제 베이징 그때 올림픽 때도 그렇고 중국에 대해서 몇 번 출장 갈 때가 있었고 그다음에 중국의 축구협회 사람하고 좀 이야기를 하면서 저도 궁금했었거든요. 왜 이렇게 중국 축구가 안 되냐. 그때 들었던 이야기를 한번 정리해가지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만약에 우리도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이걸 잘 개선하는 의미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중국 쪽에서 많이 얘기를 하는 건데 일단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다는 거죠. 시스템이라고 한다면 선수를 찾아서 훈련을 시켜서 최종 프로나 대표팀으로 끌어올리는 이 체계,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다는 겁니다. 사실 그 중국이 인구가 14억이 넘는다고 하잖아요. 그 수많은 인구 중에 운동신경, 정말 축구를 잘할 수밖에 없는 그 능력을 타고난 사람이 없을까?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럼 확률적으로도 저는 있을 거라 봅니다. 막 중국의 메시 이런 친구들도 있겠죠. 타고난 재능들이. 소림사 이런 걸 보면
막 날아다니고 막 이런 친구들도 있잖아요. 이런 분명히 뭔가 타고난 몸을 갖고 있는 친구들이 있을 텐데 이들을 찾아서 올바르게 육성시켜서 올바르게 끌어올리는 시스템이 안 갖춰져 있다. 이건 중국 쪽도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제가 그때 베이징인가? 거기 갔을 때 해산물을 먹은 적이 있는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해산물이 조금 신선하지 않은 것 같길래 물어봤더니 뭐 몇 가지 이유 중에 하나를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유통망 자체가 워낙 땅덩어리가 크고 유통망이 복잡하고 아직까지는 체계가 안 갖춰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올 때 신선함이 좀 떨어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중국이 땅덩어리가 워낙 크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선수들을 찾아서 육성시켜서 끌어올리는 이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이게 첫 번째로 한번 얘기해 볼 만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관료 사회의 문제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들도 이제 얘기하는 건데 그 관시라고 하는 문화 있잖아요. 관시. 예, 이제 관계 따라서 이렇게 뭐 관료들과 이렇게 하고 뭐 이런 거죠. 근데 중국은 여전히 사회 국가 어떤 문화 시스템 때문에 관료 사회가 좀 사회를 전적으로 좀 지배하는 그런 문화를 갖고 있죠. 축구 시스템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관료들이 여기 축구 시장에 들어와서 뭔가 자꾸 개입하려고 하죠. 그래서 여기서 나타나는 좀 불필요한 어떤 과정들 혹은 그 안에서의 부정과 부패들이 개입될 수 있는 여지가 큽니다. 그래서 이런 관시를 중심으로 한 어떤 관료 사회의 문제가 축구 시장에 들어와 있는 것도 좀 문제다. 이거와 묶어서 또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무리한 국가 주도와 같은 형태인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축구를 키워보자라고 중국 축구가 시진핑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중국 정부가 이제 막 으쌰으쌰 정책적으로 밀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축구 굴기라고 하는 표현을 썼는데, 근데 이게 너무 그냥 모든 걸 축구도 그 안에 축구 시장이라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돌아가야 되는 자기 경쟁력이라든지 자체적으로 뭔가 성장하라고 여기서 지속 발전할 수 있는 뭔가를 만들어내고 이래야 되는데 말 그대로 시장에서의 어떤 힘이 있고 거기서 정책적으로 뒷받침이 돼야 되는데 이런 게 없이 그냥 완전하게 정부에서 끌어가려고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기업들에게 이런 거죠. 자, A, B, C, D 기업들 축구팀 A, B, C, D 도와줘. 무리하게 기업과 축구팀을 연결해 버리죠. 사실 기업들도 축구에 투자를 해서 뭔가 여기서 나름의 이득이 있어야 움직일 수 있는 거고 또 축구는 그걸 통해서 또 이해와 이득이 있어야 또 움직이는 이렇게 서로가 자연스럽게 결합돼야 되는데 그냥 끌어와서 이렇게 돼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업들도 나 진짜 이거 미치겠네 뭐 이런 거고 그러다 보니까 기업이 어려우면 또 어떻게 돼요? 투자가 중단되죠. 그런 게 요즘 나타나는 문제 아닙니까? 막 중국의 기업들이 무너지니까 말 그대로 축구 클럽들도 막 무너지는 거죠. 예. 이런 식으로 그 안에서의 자연스러운 어떤 연결들이 아니라 무리하게 정부가 끌어들어와서 주도를 하다 보니까 시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 이것도 중국의 축구 산업이 근본적으로 발전하지 못하고 하나의 어떤 기업이나 정부에 종속돼 가지고 제한적으로밖에 성장할 수 없는 그런 이제 한계를 지금 도정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또 하나는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국가가 또 이렇게 주도하고 막 정부에서 막 하고 이러다 보니까 무리해서 외국인 선수들을 귀화시키는 것도 전 좋지 않다고 봐요. 이거는 말 그대로 자기가 정말 내가 여기 나라에 귀화를 해서 정체성을 획득을 해서 내가 정말 여기를 뛰고 싶어 이러면 전혀 문제될 게 없어요. 전혀 뭐 문제가 될 게 뭐가 있나요? 그런데 당장의 어떤 성적만을 위해서 귀화를 시켜서 너기서 뛰어라고 하면 대표팀은 좀 다르잖아요. 프로는 내가 여기서 뛰므로써 그거에 대한 어떤 그 프로니까 막 직업으로서의 관계다 보니까 뭐 그거 먹고 사는 거고 그게 직장이고 직업이기도 하지만 대표팀은 사실 일정하게는 정체성을 가지고 움직여야 되는데 그게 아니다 보니까 아무래도 여기에 확 투영되는 게 약하죠. 내가 여기서 뛰어야 될 이유가 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 나 이제 중국 대표팀에서 안 해 이러고 돌아가 버리고 이런 외국인 선수들이 있잖아요. 이런 무리한 어떤 귀화 정책도 당연히 문제다. 나는 또 그러다 보니까 조급한 성과주의들이 있죠. 야, 정부가 움직이는데 국가가 움직이는데 이게 성과를 못 내? 이게 말이 돼? 그러니까 외국인 지도자 그 유명한 사람들 데려왔다가 그냥 좀 있으면 잘라버리잖아요. 리피, 히딩크, 뭐 국가대표나 아니면 올림픽 대표팀 이런 데 불렀다가 성적 못 내니까 그냥 잘라버린단 말이에요. 너무 조급하죠. 기다릴지 모르잖아요. 그럼 성장할 수가 있나요? 전 그리고 또 들었던 것 중에 또 저도 이게 어찌 보면 되게 중요한 문제일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게 중국 선수들이 배고픔이 없어요. 자신들의 능력에 비해서 기량에 비해서 너무나 많은 돈을 벌어요. 간절하지 않아요. 자신들이 굉장히 축구를 잘한다고 생각해요.
냉정하게 지금의 중국 선수들 중에 유럽에서 뛰어가지고 바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선수들은 많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데 그들이 유럽에 진출하지 않아도 중국 무대에 남아서 슈퍼리그에서 뛰도 훨씬 더 많은 돈을 벌어요. 여러 가지로. 배고프지 않죠. 나가야 될 이유가 없어요. 내가 끊임없이 더 높은 목표를 위해서 유럽에 진출해보고, 여기서 버는 돈보다 적게 벌지 몰라도 내가 가서 진짜 내가 축구 선수로서 더 높은 큰 성공을 거둬서 나중에 큰 돈을 벌겠다. 아니면 내가 여기서 가서 진짜 내가 축구 선수로서 기량을 한번 훨씬 더 키워보겠다. 내 꿈을 한번 키워보겠다. 이런 절실함이 없어요. 이런 간절함이 없어요. 그냥 중국에 남아도 많은 돈, 많은 인기 그 안에서 행복하게 따뜻하게 살 수가 있죠. 그러니 이거를 굳이 뚫고 나가서 내가 뭘 해야 된다는 동기부여 없습니다. 이런 건 그 중동도 마찬가지예요. 예전에 아시아 축구의 판세는 지금은 뭐 우리가 이란, 뭐 대한민국 이렇게 얘기하지만 예전에는 사우디아라비아가 굉장히 잘했단 말이에요, 축구를. 근데 사우디아라비아가 거기도 이제 그 석유 자본들이 있다 보니까 이들이 뭐 정책적으로도 막기도 했습니다. 예전에 사우디는 이제 풀기도 했었고. 근데 예를 들면 유럽에 진출할 수 있을 때 있어도 이런 거죠. 아니, 내가 여기는 그냥 세금도 없고 그냥 사우디에서 뛰면 이 돈을 이만큼 줘요. 근데 굳이 내가 어려운 유럽에 가서 경쟁하고 뭐 주전에 뛰네 못 뛰네 이렇게 해가지고 해서 벌어도 사우디에서 버는 돈보다 못 벌어요. 그러니 사우디 선수들은 안 나가는 거죠. 훨씬 더 따뜻한데 사우디가. 그러니까 점점 안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안에서만 이렇게 그냥 경주마처럼 안에만 맨날 자기네들끼리만 이러다 보니까 어떤 국제적인 경쟁력, 본질적인 어떤 경쟁력이 사라지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사우디아라비아 축구가 무너진 거예요.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선수들이 배고프지 않아요. 나가야 된다는 이유가 없어요. 그 안에서는 막 엄청나게 슈퍼리그에서 돈을 많이 벌을지 모르겠죠. 그러니 경쟁력을 가져갈 수가 있나요? 항상 제자리 걸음이지. 저는 이게 선수로 놓고 보면 또 어쩌면 굉장히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이 중국 축구의 문제다. 이걸 깨야 된다. 그런데 참 웃긴 게 그거죠. 피파는 이러한 중국을 월드컵 본선에 빨리 끌어올리고 싶어해요. 왜냐하면 엄청난 시장이니까 중국이. 어마어마한 시장이니까. 그래서 이번 말고 카타르 말고 2026년 그때 미국, 캐나다, 멕시코에서 이렇게 공동으로 개최하잖아요. 그 월드컵을 48개 국가로 늘렸단 말이에요. 이유는 진짜 명분은 피파가 아주 멋진 이유 많이 했어요. 그동안 월드컵을 경험하지 못한 나라에게도 더 많이 기회를 주고 막 이렇게 멋진 명분을 들었지만 그 안에 이렇게 들어가 보면 중국입니다. 중국을 어떤 순간에 월드컵 본선에 올려놓고 싶은 거예요. 그래야 TV 중계권 및 여러 가지 마케팅 수익에서 어마어마한 더 많은 추가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피파가 그렇게 또 참가국을 늘린 건데 여하튼 근데 이런 건 다 여하튼 꼼수입니다. 본질적으로 축구를 잘해야죠. 실력으로 올라올 수 있어야죠. 그래서 중국 축구가 이런 문제점들을 좀 잘 들여다봐야 될 것 같아요. 사실 그렇게 되면 우리에게도 잠재적인 또 하나의 어떤 큰 경쟁자가 될 수 있겠지만 그래야 강해지죠. 유럽에 있는 팀들이 다 모여있는데 다 잘하니까 경쟁을 하면서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또 우리에게는 중국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문제점이 없나도 한번 잘 짚어보는 것도 교훈이 되지 않을까. 여하튼 현재까지의 중국은 참 이해하기 어렵다. 야 진짜 이렇게 안 되나?